우리는 모두 잘 늙고 싶어 합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시대나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잘 늙는 것의 기준 역시 세대마다 다릅니다.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꼰대 노릇하지 않고 지갑은 늘 열려 있으며 젊은 사람 못지않은 활력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잘 늙는 것일까요? 한 조사에서 젊은 세대가 노인들에게서 잘 늙고 있음을 변별하는 기준으로 꼽은 것은 놀랍게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한 시니어, 긍정적인 노년의 이미지를 갖게 될 때 역시 웃는 얼굴을 볼 때라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은퇴 후 경제력과 생활력을 상실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로 반응하게 되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년을 여유있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첫째, 당신의 노년을 자녀의 미래와 맞바꾸는 것. 얼마 전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령자의 높은 파산율은 공적연금제도 미비, 노인 일자리 부족 등 취약한 사회제도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요인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노후를 빈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게 집중된 지원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자식이 잘 되면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올인하는 이런 문화는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며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노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 상속은 기본이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씁니다. 이혼한 자녀의 아이를 노부부가 대신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로 모아놓았던 목돈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노후 대책은 곧 자녀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퇴자금까지 모두 털어서 모조리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는 예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돈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매달려도 그것이 결코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부모가 편하고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이 멀리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은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후에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둘째, 인생 2막의 직업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 64세 이명호 씨는 매일 대한예술공간에서 젊은 작가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타와 바리스타 수업, 목공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30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 돌연 무너져 내린 자존감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명호 씨는 우연히 받게 된 와인 교육이 그를 터널로 걸어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명호 씨는 은퇴 후 가장 먼저 동네 공부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지만 매일 집과 직장만 오가다 보니 아는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열심히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와인 수업 광고를 보게 되었고 수업에 참여하면서 젊은 예술인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네 모임에 나가고부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취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명호 씨는 말합니다. 은퇴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은퇴 후에는 새로운 가치를 찾고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즐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봉사나 더 가치 있는 활동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가 일정한 수익을 내는 일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노년의 시간이나 욕망, 감정 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침잠해 살아갑니다. 마치 25세의 삶이 70세의 삶보다 더 중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20대가 앞으로 크면 뭘 할까 고민하는 것과 은퇴한 노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이 개인의 삶에서는 늘 최초이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고, 처음 늙고, 처음 죽습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은퇴 후 삶이 연장된 세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뭘 하면서 보낼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특정 나이 이후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에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셋째,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인간관계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후에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사람은 친구들인데요. 자식들이 가족을 꾸리기 위해 독립해서 집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친구는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며 건강, 지루함, 배우자를 잃은 후 외로움 등의 문제에 도덕적, 정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와 서로 돕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노년을 즐겁게 보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노년에는 재미있는 친구, 매사에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친구와 사귀는 것이 좋으며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면 젊은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빠르고 느린 죽음으로 관계를 주로 상실해가는 시간이기도 한 노년은 오히려 새로운 관계 맺기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대 교감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세대가 서로 만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은 노인들이 문학을 매개로 다른 세대인 아이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며 이런 종류의 활동들에 적극적일수록 노인들은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우선 찾고 그 일이 다른 세대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로 확장하는 노년이라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넷째,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한 광고에서 카리브해의 해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노부부를 보여줍니다. 광고에서 그들은 포옹하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바람에 아름다운 백발을 휘날리고 있죠. 광고주들은 우리에게 은퇴하고 일을 멈추면 삶이 저절로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속에나 등장하는 판타지 버전의 은퇴는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기대치가 됐죠. 하지만 많은 은퇴자에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30년이 더 남았는데 오롯이 광고 속에 나오는 허상만 꿈꾸며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하듯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나에 대한 이해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이정아 씨는 은퇴 후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나이 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걸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플루트 연주와 시쓰기, 만다라 그리기를 배우면서 이정아 씨는 점차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철학 공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 공부 모임에 나가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한 관념도 달라졌죠. 그는 말합니다. 읽어야 할 책도 너무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신나요. 앞으로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철학 공부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의 삶 중 지금이 제일 풍요로운 기분입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시니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을 각각 찾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년은 외적으로는 축소되는 세계가 내적으로는 충만해질 수 있는 시기일지 모릅니다. 노년에는 죽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허무한 삶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 잘 익은 열매처럼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